자,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마이크 좀 확인 좀 할게요. 어, 방송을 이제 원래 7시에 켜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좀 늦어졌습니다. 어, 죄송하고요. 어쨌든 어제 이제 분석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르샤 일단은 뭐 아무리 생각해도 마엔 그리고 미넨도 홈이기 때문에 이제 확실히 이길 확률이 좀 크다. 그 호펜하임의 이제 득점력 때문에 해서 어제는 오랜만에 좀 마엔 위주로 묶어갔습니다. 그래서 1마엔이 1.5가 안 되기 때문에 2마엔부터 시작을 했고 저는 그리고 바르셀로나도 일반 승이 배당이 안 되기 때문에 1마엔을 데려가서 그리고 이제 2순위로 갔던 라이프치 프렌이 좀 아쉽게 됐습니다. 왜냐면 블랙번하고 이제 토트넘 프렌을 좀 잘 이제 잡고도 라이프가 이게 원정에서 좀 해줄 줄 알았는데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는데 추천 감사드립니다. 음. 자, 그래서 오늘도 5경기밖에 안 되긴 하지만 주말을 위해서 우리 그제도 어제도 적중을 했고 그러니까 오늘 새벽도 적중을 해서 이제 연승 중이기 때문에 좀 흐름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히려 어제 어 그제가 무승부가 많이 나왔죠. 어제. 그젠가? 어쨌든 오늘은 또 경기가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어제가 생각보다 무승부가 안 나왔고 그죠? 해서 오늘은 5경기밖에 안 되긴 하지만 좀 잘 좀 골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시부터 라요. 근데 이제 오늘은 스페인은 컵 대회고 EPL은 리그이기 때문에 컵 대회가 더 많습니다. 경기가 많지 않아서. 일단은 그 소시하고 라요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게 그 16강전이거든요. 일단은 어제 바르샤가 이제 베티스 상대로 5대1로 이겼고 일단 반대편의 팀들은 대부분 이 경기가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 경기도 아마 홈 원정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은 완전히 지금 보면은 올라가 있는 표시가 없어가지고 그런 거 같긴 합니다. 일단은 저번에도 이제 한번 단판으로 끝나는 줄 알았던 경기가 홈 원정으로 치러졌던 그 뭐지 카라바오컵이었나? 그래서 토트넘이 이기긴 했지만 리버풀 원정을 가야 돼서 그게 좀 기억이 나는데 일단 소시하고 라요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두 팀의 이제 리그 성적을 보면은 소시가 7위고 라요가 9위거든요. 사실 득실도 소시가 살짝 앞서긴 하지만 라요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서 뭐 아주 밀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소시가 워낙 이제 AT 다음으로 실점이 적은 팀이다 보니까 팀 내 2위거든요. 실점이 13골. 근데 득점이 17골로 10점대 득점을 하는 팀들은 상위권은 없습니다. 거의 중하위권 정도에 있을 뿐이지. 그래서 소시가 상위권 쪽에 있는 팀치고는 득점이 너무 적다. 근데 그걸 뭘로 커버하느냐? 실점으로 커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베티스 같은 저 라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22골에 22골을 실점하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거든요. 그래서 득점은 좀 더 앞선데 소시가 워낙 실점이 적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유리하고 자 일단은 소시의 이제 결정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변동 사항이 없네요. 크게 결정 부분이 없어 보입니다. 라이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컵대회이기 때문에 로테를 얼마나 돌릴 건가. 그냥 3일 뒤에 발렌시아 원정을 가는 소시랑 그리고 3일 뒤에 이제 오사수나 원정을 가는 라요기 때문에 뭐 얼마나 비중을 둘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16강전이다 보니까 그래도 뭐 아주 버리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보면은 두 팀의 이제 상대 전적 소시하고 라이오의 상대 전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전적을 보면은 리그에서 지금 2승 2무 1패로 소시가 살짝 앞서는데, 최근 라요가 어쨌든 소시 상대로 좀 잘하고 있거든요. 3경기 무패 중이라 1승 2무. 그리고 소시가 홈에서 성적이 더 좋긴 하지만 최근 홈 2경기 연속 못 이기고 있습니다. 1무 1패로. 그래서 살짝 라요가 살짝 조금 더 좋다, 이렇게 보여지고, 일단은 어쨌든 이게 이 컵 대회인 점을 감안한다면은 글쎄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보면은 아마 이게 어제 바르샤도 그랬지만은 완전 홈구장에서 하는 거 안 같거든요. 얘네 홈구장의 이름이랑 지금 오늘 치러지는 경기장 이름이랑 다릅니다. 레알레아레나 처음 들어보는데, 그래서 세바스티안에 위치한 축구 전용구장. 근데 이게 어찌됐든 홈 표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최근 소시가 어쨌든 홈에서 6경기 5승 1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비아레알, 그리고 컵대회 원정, 그리고 셀타비고는 뭐 졌던 경기니까 라스팔마스, 디나모 키예프, 레가네스, 그리고 또 컵대회 베티스, 아약스.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셀타비고 2대0 졌던 때 빼고는 다 실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수로 따지면은 거의 한 8경기죠. 그만큼 실점이 적어요, 소시가. 그리고 라요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흐름이 좋습니다. 셀타비고 잡고, 그리고 베티스 비아레알 원정에서도 비기고, 최근 레알전도 3대3 홈에서, 그리고 발렌시아 원정. 그래서 얘네도 보면은 무패 기록으로 보면 7경기 4승 3무거든요. 그리고 원정 5경기 무패 중이고, 그래서 아무리 소시가 뭐 잘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라요의 흐름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게 저 소시에 대한 배당이 좀 메리트가 없어요, 사실. 1.56이면은 확실한 승리가 필요한데, 최근에 비아레알전도 실점이 없긴 했지만 한 골, 라스팔마스도 0대0으로 비기고, 그리고 뭐 베티스나 아약스, 뭐 디나모 키예프를 이긴 적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득점도 좀 저조하다 보니까 라요가 의외로 컵대회라 선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소시 상대로 잘했기 때문에, 해서 오히려 이거 소시 승무로 봐야 될지 라요 프렌으로 봐야 될지는 좀 고민이 돼요. 둘 다 결장이 크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걸리긴 합니다. 왜냐면 라요의 최근 기세로 보면은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졌던 전적들도 보면은 쉽게 졌던 기억이 없어서 차라리 이거 소시 승무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라요 프렌, 컵대회 변수까지 생각하면 라요 프렌 아니다, 뭐 소시나 라요 승을 모르겠다 하면 언더로 접근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고배당으로는 라요 프렌, 그리고 확률로 치면 소시의 실점 때문에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순위는 따로 정하지는 않을게요. 배당이 언더가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적다고 확률이 높은 건 아닙니다. 왜냐면 라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버 성향이 좀 많아서 소시가 만약에 실점을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모르겠어요. 뭐 1대1이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오버가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배당 대비는 프렌이 더 좋아 보입니다. 프렌 쪽으로 좀 더 접근해야 좋지 않을까요? 이게 요즘 들어 생각하는 게 어제도 마헨을 갔던 이유가 그겁니다. 아싸리 부러질 거면 그냥 마헨 가서 부러지지, 괜히 너무 적은 배당 가서 부러지면은 타격이 좀 있다 보니까 생각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소시 승이나 뭐 언더 배당을 굳이 간다기보다는 오늘 경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뭐 프렌으로 노려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그다음 빌바오하고 오사수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바오는 지금 순위가 4위인데 오사수나가 11위. 그러니까 득점도 빌바오가 앞서고,
그리고 실점도 빌바오가 많이 앞섭니다. 특히 아까 뭐 소시만큼은 아니지만 소시 다음으로 또 실점이 적은 게 이제 헤타페랑 그리고 빌바오거든요. 순서가. 빌바오 17골이기 때문에 레알보다도 실점이 적은데 득점이 29골이라 뭐 에이티나 레알, 비아레알, 뭐 바르샤만큼은 골을 못 넣고 있죠. 근데도 어쨌든 실점으로 좀 커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어쨌든 뭐 상성도 상성인데 결장 여부죠. 일단 빌바오 같은 경우 보면은 안드레 에레라가 이적이 있었고 이 상케트의 이제 부상 발목 부상 말고는 뭐 니코 윌리엄스, 이나키 윌리엄스, 뭐 구르제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오이안 상케트가 팀 내 골이 가장 많긴 해요. 7골로. 그리고 경기 수도 워낙 거의 풀에 가까운 경기 수를 뛰었기 때문에 그래도 부상으로 빠지는 게 타격이 있긴 하죠. 그리고 오사수나는 사라고사의 이제 그 부상 의심 말고는 딱히 수비 쪽에 한 명. 여기는 뭐 부디미르의 결장 여부에 따라서 좀 많이 갈리기 때문에 팀 내 10골로 골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결장으로 치면은 완전 결장이 있는 빌바오가 좀 손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상성을 보고 넘어가야 될 텐데 일단 상성 보면은 빌바오가 최근에 3승 1무 1패거든요. 오사수나 상대로. 그리고 확실히 홈에서는 아주 강합니다. 11승 6무 2패인데 최근의 전적들을 보면은 2승 3무거든요. 20년도 이후로 보면은 딱 한 번 졌습니다. 20년도에. 21년도부터는 중간중간 무가 섞여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2승 3무로 무가 좀 있긴 하지만 지지 않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최근의 빌바오의 흐름입니다. 바르샤한테 그 경기를 이제 잠깐 봤는데 골치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옵사이드가 한 2번이었나? 그래서 쫓아갈 수 있었던 거를 결국엔 이제 쫓아가지 못했고 그동안의 빌바오의 성적을 보면은 무패도 얘네가 한 15경기인가? 무승부도 한 5번밖에 안 됐을 거예요. 아마 10승 5무로 기억하거든요. 그 정도로 무패 흐름이었는데 그게 바르샤한테 깨진 겁니다. 근데 바르샤가 니까 어느 정도. 근데 이제 아예 골을 못 넣고 질 거라고 생각은 못 했거든요. 최근에 빌바오가 그래도 뭐 레알도 잡고 실점도 적고 했기 때문에 뭐 한 골차 또는 이제 뭐 그래도 한 골 정도 넣지 않겠느냐 했는데 아예 이제 뭐 업사이드 그것 때문에 결국엔 득점 취소가 되면서 2대0으로 졌는데 여전히 빌바오는 강합니다. 제가 볼 땐. 근데 오사수나도 쉽게 지는 팀이 아니긴 해요. 뭐 예전에 그 바르샤 4대2로 이길 때라든가 뭐 흐름이 좋긴 했었죠. 근데 최근에 보면은 홈보다는 또 원정의 흐름이 더 좋아요. 원정에서 잘 안 집니다. 뭐 지난번에 AT전도 결국엔 한 골밖에 안 내줬으니까 졌던 경기 대량 득점으로 졌던 거는 최근에 레알전. 그리고 최근에 이제 홈에서 지긴 했었죠. 오사수나가 빌바오한테 선제골 넣고 역전 당했습니다. 그때 뭐 점유율은 살짝 앞섰는데 빌바오가 슈팅이 훨씬 더 많았고 2배 정도 차이 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쨌든 빌바오 홈이기 때문에 빌바오가 좋아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컵대회의 변수 아니면 뭐 빌바오가 실점이 적기 때문에 혹여라도 비길 가능성 뭐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오히려 빌바오는 컵대회 치르고 중간에 경기가 없었거든요. 좀 한 일주일 정도 쉬었는데 오사수나는 뭐 AT하고의 1월 12일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텀이 좀 짧은 편입니다. 빌바오에 비해서. 근데 뭐 4일, 4, 5일 정도면 뭐 4일 정도? 그래서 AT전도 오사수나가 슈팅이 그래도 꽤 제법 있었습니다. 6개나. 점유율도 비슷했고 유슈팅이 좀 차이가 났을 뿐이지 그래서 이거 완전히 빌바오 승 보기에는 또 걸립니다. 무가 걸린다. 물론 오사수나가 언더랑 오버를 약간 번갈아 가면서 이제 나오긴 하는데
최근에 컵 대회만 봤을 때는 다 오버긴 하거든요. 근데 상대가 워낙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조금 한다는 팀 만나면은 어, 생각보다 오버가 많이 안 났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제 빌바오도 워낙 실점이 적기 때문에 아까 리그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뭐 빌바오 승을 볼 거냐, 아니면 이게 또 승무 사이드로 본다는 걸로 가면은 언더 쪽으로 접근할 거냐, 이게 고민됩니다. 오늘은 뭐 다 뭔가 배당이 낮은 쪽보다는 반대쪽으로 다 빠지고 있네요 지금. 입스위치도 그렇고. 자, 일단은 그래도 빌바오 홈인 걸 감안하면은 아무리 오사수나여도 빌바오 사이드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빌바오 승무로 볼게요. 근데 언더를 보는 이유는 오사수나가 살짝 좀 불안하긴 합니다. 빌바오가 2대1로 이겼던 레알전이라든가, 아니면 예전에 에스파뇰 4대1, 그리고 아니면, 그러니까 빌바오가 홈에서 무득점 했던 경기가 제가 볼 땐 최근에 거의 없거든요. 이러면은 사실 골을 넣는다는 가정하에 오사수나가 또 원정에서 무득점 했던 경기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무득점으로 끝날 것인가, 빌바오가 얼마나 이제 잘 막아주느냐의 차이인데, 그래도 빌바오 쪽 봐야 됩니다 요거. 그래서 아까 뭐 라요처럼 프렘 보기엔 좀 빡세고, 빌바오 승이 좀 성에 안 차면 언더나, 아니면 뭐 무나, 만약에 무를 본다면은 무핸디무 정도를 노리는 게 좋지. 근데 핸디무도 좀 애매한 게, 그 보통 무나 핸디무 같이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마인 나오면 진짜 답이 없긴 하거든요. 근데 오사수나의 뭐 흐름으로 봤을 때는 마인 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빌바오 입장에서도. 또 컵 대회인 걸 감안하면 얼마나 이제 전력을 쏟을지도 의문이고, 왜냐면 빌바오는 불과 이제 이틀 뒤에 셀타비고 원정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좀 빡셉니다. 오히려 오사수나가 일정이 좀 더 여유가 있어요. 아주 살짝. 근데 뭐 시간 차이로 여유 있는 거라서 아주 큰 차이는 아닙니다. 한 대략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4-5시간 그 정도 차이니까. 그래도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은 그냥 뭐 교체로 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도 빌바오 승무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요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승부가 좀 걸리면 언더 가는 게 맞고, 그래도 빌바오 뭐 승에 뭐 오버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승 쪽을 좀 더 보면은 빌바오 승을 좀 더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아무리 오사수나 흐름이 좋아도 스페인 컵을 제외하면은 최근 리그에서는 4경기 승리가 없습니다. 2무 2패예요. 그 2무 2패 중에 3경기가 득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전 빌바오 승이 좀 더 좋다 봅니다. 괄호를 쳐서 빌바오 승을 좀 더 높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입스위치하고 브라이튼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딱 입스위치까지만 공개를 하고 나머지 2경기는 방송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입스위치 같은 경우 지금 요거는 리그 경기거든요. 지금 17위 울버햄튼이랑 승점이 같은데 득실에서 조금 앞서서 이제 17위고, 홈에서 1승은 했습니다. 근데 브라이튼이 홈에서 워낙 잘 안 지다 보니까, 그렇다고 뭐 브랜드포드처럼 홈 원정이 아주 극강으로 갈리진 않아요. 원정에서도 어느 정도 승리랑 챙기고 승점도 좀 있습니다. 득점도 하고. 그래서 입스위치의 홈 성적보다는 브라이튼 원정 성적이 좋습니다. 다만 이제 입스위치 쪽의 결장을 보면은 공격 쪽에 부상 의심되는 선수가 한 2명 정도 있고, 2골, 4골, 뭐 리암 델랍이 워낙 이제 많은 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8골로 그 다음으로 골을 많이 넣고 있는 선수들이 부상 의심이다 지금. 그리고 코너 셰플리는 부상으로 이제 못 나오고. 자, 브라이튼은 그럼 보겠습니다. 일단 수비 쪽에 아주 최근 부상은 아니지만 부상 1명이 있긴 합니다. 브라질 선수 이고르 햄스트링 부상. 그리고 미드필더에도
평균 시간이 별로 낮긴 한데 그래도 부상이 한 명 있고 뭐 의심되는 선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공격 쪽에 주황 패드로 에반 퍼거슨. 뭐 에반 퍼거슨은 비중이 워낙 낮다 보니까 주황 패드로 5골에 5어시. 팀 내 이제 데니 웰백 다음으로 골이 많거든요. 포인트로 치면 가장 많죠. 어시까지 하면. 그리고 뭐 루터, 그리고 얘는 또 누구야? 17번 양코바 민테. 얘도 이제 햄스트링 부상 의심이라서 완전 결장은 아닌데 의심되는 선수들이 몇 명 있긴 합니다. 이러면은 뭐 전체적인 선수로 봤을 때는 그래도 입스위치가 아주 살짝 좋지 않나? 그 정도. 뭐 일단 최근에 3연속 무승부입니다. 두 팀. 그리고 입스위치가 홈에서 브라이튼을 좀 잘 잡긴 했는데 워낙 홈에서 했던 경기가 한 뭐 7, 8년도 더 된 경기라서 가장 최근은 브라이튼 원전 딱 한 경기입니다. 0대 0으로 비겼던 원전 경기. 그래서 어쨌든 입스위치가 뭐 토트넘도 잡았고 토트넘을 잡으면서 아마 1승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 울버햄튼도 잡고 그러다가 뉴캐슬한테 4실점 했는데 아스날전 한 골만 먹히더니 첼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풀럼까지 비겼고 그리고 브리스톨까지 컵대회 잡으면서 지금 3경기 2승 1무입니다. 요새 폼이 너무 좋아요. 특히 홈 원정이면 모르겠는데 홈이라면 좀 다릅니다. 첼시까지 잡았던 상황이라 뭐 그만큼 그전에도 이제 보면은 한 골차 승부가 꽤 많았거든요. 뭐 홈에서 맨유나 레스터랑도 비기고 그 토트넘 잡았던 시기 그리고 지더라도 이제 본머스나 크리스탈 뭐 한 골 차로 다 졌고 해서 최근 아스날전도 그렇고 요새 폼이 다시 괜찮다 보여집니다. 성적은 안 좋지만. 그리고 브라이튼 최근에 승리가 없었죠. 리그에서. 왜냐면 무가 워낙 많기 때문에 4연속 무. 뭐 아스날하고도 비기고 에스턴하고도 비기고 웨스트햄, 브랜드포드 그리고 레스터 원정도 비기고 그나마 홈에서 성적 좋았는데 크리스탈한테 지면서 리그 첫 패배, 리그 경기, 뭐 리그컵은 리버풀한테 졌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도 오버가 많고 그랬는데 최근에 또 언더도 조금 많아진 상황이고 근데 이제 노리치 상대로 4대 0으로 이긴 게 좀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아마 한 9경기 만에 이겼던 경기라서 아직 리그 승리는 없습니다. 최근 이게 컵대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입스위치 상대로 이 기세를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얘네도 보면은 5경기 무패거든요. 결국엔. 그래서 입스위치도 요새 흐름이 좋기 때문에 아무리 브라이튼이 지난번 노리치를 4대 0으로 이겼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지금의 입스위치 예전에 못했을 때면 그때라면 브라이튼 승 보겠지만 지금의 좀 공격진의 좀 애매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뭐 만약에 저기서 뭐 완전 다 결장으로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결장까지 이어진다면은 그래도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입스위치 프렌 쪽으로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첼시나 브리스톨전만큼 할 수 있어. 근데 풀럼전까지 잘한 거 보면은 저번에 뜬금없이 뉴캐슬전처럼 4대 0으로만 지지 않는다면은 브라이튼도 물론 멤버들이 더 이제 좋긴 하지만 입스위치도 근데 입스위치도 보면 리암 델랍이 너무 골에 관여하는 게 많긴 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수비나 미드필더에서 골이 거의 없습니다. 공격 쪽에만 몰려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브라이튼도 보면 수비나 미드필더에 골에 관여한 선수들이 많이 빠져서 비중도 그렇게 막 높지는 않고 그래서 얘네도 거의 공격에서 나온다 보면 되는데 공격 쪽에 애매한 그 상황들이 많아가지고 이거는 확률로 보면은 배당이 적지만 입스위치 2프렌인데 사실 2프렌 가기가 좀 빡세죠. 배당이 너무 낮아서. 그래도 확률로 치면은 입스위치 2프렌 보겠습니다. 확률로만. 근데 이제 배당 높게 가려면은 사실 입스위치 프렌을 가거나 아니면 둘 다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무를 가거나 그러면 이제 브라이튼이 5연속 무승부인데 입스위치가 그래도 나름 홈에서 이제 브라이튼 상대로
잘했었기 때문에 지금의 기세라면은 비빌 수 있지 않을까 입스위치. 물론 뭐 다 밀리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득점도 밀리고 실점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브라이튼이 그걸 아셔야 되는 게 패가 좀 적어요. 6승 10무 4패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입스위치 승까지 보기는 어렵다 봐요. 제가 볼 땐 홈에서 그럼 3연승인데 3연승까지 좀 힘들고 브라이튼도 지난 노리치전을 이겼기 때문에 원정 4경기 무패라 무승부로 끝나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이지 않을까. 그래서 입스위치 2프렌이 가장 좋아 보이고 배당이 적어도 그 다음으로 보는 건 입스위치 프렌이랑 이제 무승부입니다. 무승부. 언어보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이게 브라이튼도 다득점 무승부가 최근에 2번이나 있었고 입스위치도 풀럼전에 있었기 때문에 언어보는 좀 애매합니다. 그냥 차라리 고배당 갈 거면은 뭐 무승부를 노리는 게 낫지. 예,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맨유하고 사우스햄튼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요것도 리그 경기입니다. 오늘 스페인만 컵대회고 잠시만요. 자, 맨유 상대 전적 먼저 볼게요. 최근 5승 5무 사우스햄튼 상대로 진 적이 없고 2승 3무인데 최근에 홈에서 사우스햄튼한테 2번 연속 비겼습니다. 뭐 졌던 경기는 한 7, 8년도 더 됐기 때문에 최근에 진 적은 없어요. 근데 가장 최근 22년도, 23년도를 홈에서 비겼기 때문에 뭐 당연히 흐름은 안 좋기 때문에 좋은데 비긴 게 살짝 좀 애매합니다. 좀 찝찝하다 그런 얘기고. 자, 일단 맨유하고 이제 사우스햄튼 보면은 사우스햄튼이 꼴찌거든요. 최다 실점 팀은 아닙니다. 울버햄튼이 이제 최다 실점 팀이고 득실이 가장 안 좋은 이유가 득점 때문에 그래요. 득점. 최소 득점 팀 12골. 그나마 에버튼이 15골로 이제 근처에 있는데 에버튼은 실점이 워낙 적기 때문에 득실이 마이너스 20을 안 넣었는데 여긴 마이너스 32입니다. 그리고 맨유는 아무리 이제 순위가 떨어졌어도 득점도 2배 차이 나고 실점도 차이 나기 때문에 거기다 더군다나 이제 맨유 홈이잖아요. 맨유가 그래도 홈에서 4승은 챙겼습니다. 원정보다 승점이 좀 더 괜찮고 유일하게 원정 승리가 없는 사우스햄튼 2무 8패. 그래서 일로 보나 절로 보나 맨유가 좋을 수밖에 없다. 상성도 그렇고. 다만 이제 맨유가 이제 지난번 아스날전 퇴장이 뭐 리그에도 적용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 퇴장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수비 쪽에. 그거 말고는 레시포드의 출전 의심 말고는 크게 없습니다. 뭐 나머지 수비수들은 다 장기 부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우스햄튼도 뭐 미드필더에 한 명 허벅지 부상 의심되는 선수 빼고는 아마 결장할 것 같긴 한데 변동사항이 크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득점력이 저조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 맨유에 이제 뭐 레시포드가 설령 못 나온다 한들 퇴장으로 수비가 빠진다 한들 이거는 맨유 봐야죠. 배당이 1.24라도 맨유 승 봐야 됩니다. 요건. 다만 이제 맨유가 지난번에 이제 아스날하고 연장 가서 승부 차이까지 갔기 때문에 사우스햄튼은 이제 스완지를 3대 0으로 잡았거든요. 사우스햄튼도 리그에서 이제 죽쓰다가 레스터처럼 이제 레스터가 6대 2로 이긴 것처럼 스완지를 잡았는데 글쎄요 이게 이 풀럼 원정 비겼던 경기라든가 아니면 리버풀하고의 뭐 한 골차, 에스턴 빌라 한 골차, 뭐 브라이튼 원정 무승부 아니면 홈에서 이제 2골 넣으면서 리버풀하고 비길 뻔했던 경기들 생각하면은 사우스햄튼도 꼴찌긴 하지만 뭔가 이제 아슬아슬했던 경기들이 많거든요. 맨체스터 시티 원정 1대 0 패배라든가 아니면 에버턴 입스위치 비겼던 경기 생각하면은 그런데 최근에 뭐 브랜드포드한테 5실점 했고 뭔가 뜬금없이 5대 0으로 졌던 경기가 몇 번 있긴 하네. 토트넘전도 그렇고. 그래서 과연 연장까지 가고 이제 승부차이까지 갔지만 사우스햄튼이 그 뒷날 경기를 했거든요. 사실 하루 차이고. 그리고 리버풀전도 결국엔 선제골을 넣었던 맨유 생각하면 맨유가 지금 급한 입장이긴 해요. 순위도 그렇고 이제 리그에서 보면은 4경기 1무 3패거든요. 그리고 홈에서는 4면패라 오늘 만약에 진다?
4연패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오히려 사우스햄튼의 4연패 그림이 그려지지. 물론 이제 풀럼이나 크리스탈처럼 뭔가 이제 거의 박빙의 승부로 갈 수 있긴 합니다. 그냥 스코어 상으로 봤을 땐 풀럼은 결국 0대 0이었고 크리스탈 1대 2 패배였으니까. 근데 그렇게 보더라도 이거는 맨유 승 보고 마헨은 글쎄요. 이게 마헨 가려면은 가끔씩 5대 0 막 대패를 하기 때문에 또 스완지전도 이기고 해가지고 저번에 이제 풀럼전처럼 좀 선방할 수도 있다 보거든요. 은근히 이제 에스턴이라든가 아니면 뭐 예전에 맨시티, 뭐 아스널 원정에서도 골을 넣었어가지고 득점력이 워낙 없긴 하지만 맨유 상태도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좀 불안한데 맨유가 홈에서 실점이 더 많거든요. 득점보다. 근데 만났던 팀들이 본머스, 뭐 뉴캐슬, 리버풀, 아스널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래도 오랜만에 맨유가 좀 그 회복을 하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최근 리버풀 아스날전도 비겼고 해서 승에 1마행까지만 보겠습니다. 뭐 내친 김에 뭐 2대 0, 뭐 3대 0, 3대 0, 4대 0으로 이길 수도 있는데 그거는 좀 애매하고 어노보도 사실 사우스햄튼의 득점력이나 맨유가 또 얼마나 득점을 해줄지 몰라서 맨유가 예전에 에버턴 4대 0으로 이겼던 적도 있고 레스터 5대 2라든가 뭐 아니면 3대 0 이런 게 있기 때문에 1마인 정도까지는 봐줘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마지막 경기 레알 마드리드 셀타비고.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오늘은 좀 늦게 왔는데 좀 여기까지 하고 빨리 좀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알이 지금 2위입니다. 셀타비고가 12위고 득실 차이도 너무 나고 뭐 다 봤을 때 다 레알이 좋죠. 그리고 상대 전적도 9승 1무. 홈에서도 지금 4연승 중. 졌던 적도 이제 7년 전이니까 최근에 진 적이 없죠. 그래서 여러모로 레알이 다 좋습니다. 최근에 바르샤한테 좀 털리긴 했지만 그 전에 경기들 보면은 8경기 무패였고 뭐 딱 하나 이제 걸리는 거는 뭐 마요르카 3대 0으로 이기긴 했는데 가끔씩 이제 세비야 2골, 라요 원정 3골, 아탈란타 2골. 그러니까 이기든 뭐 만약에 비기든 안 지더라도 실점이 좀 많았다는 게 걸립니다. 발렌시아전도 결국엔 퇴장당했지만 1대 0에서 진짜 어거지로 이긴 거죠, 사실 2대 1로. 그래서 요새 승률이 좋긴 한데 실점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그게 거의 대부분 원정에서 많고 홈에서는 생각보다 원정보다는 좋아요, 나름. 그리고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이제 라요전, 물론 이제 레알이 바르샤전까지 컵 대회 하면서 일정이 더 많긴 해요, 빡빡하고. 근데 셀타비고가 이제 라요 원정에서 퇴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레알이 지금 쿠르투아가 휴식을 줬고 밀리탄 카르발의 부상 말고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공격 쪽이나 이런데 뭐 지금 얼핏 그때 봤을 때 뭐 비니시우스가 재계약 안 한다 막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공격 쪽에는 다 나옵니다. 그리고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명단 제외된 선수들이 거의 뭐 공격에 그래도 한 명? 그리고 아스파스가 이하고 아스파스의 종아리 부상이 좀 타격이 있겠는데? 6골에 3못인데? 그리고 곤잘레스랑 또 누구야? 도우비카스? 도우비카스는 명단 제외. 그러면 이거 레알이 좋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셀타비고가 뭐 그렇다고 최근에 원정 흐름이 좋냐? 얘네 원정에서 라스팔마스 이긴 거 빼고는 최근에 이긴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뭐 베티스 비겼다고는 하지만 결국 라요, 세비야, 에스파뇰, 특히 에스파뇰 할 땐 또 3실점이나 했고 레가네스도 3실점. 그래서 은근히 원정에서 실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설령 한 골 넣는다 한들 3골, 4골 먹힐 수 있다. 그래서 요것도 레알 승 보고 1마인 봅니다. 뭐 2마인은 없더라고요. 어제 약간 베티스, 바르샤 베티스 느낌인데 승에 1마인 그리고 3.5 기준은 2마인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오버를 노리는 게 맞지 않을까. 레알이 뭐 3대 0으로 끝나면 언더긴 한데 셀타비고가 글쎄요. 골을 넣으면 오버가 더 확실할 것 같은데 못 넣더라도 레알이
때려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요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텀이 좀 짧아서 그렇지 바르샤 경기 이후에 이제 셀타비고보다는 그래서 그냥 승마엔 보는 게 가장 깔끔하다. 요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당이 낮더라도 확실한 경기들 가려면 그냥 홈승 가야 돼요. 뭐 레알, 맨유 뭐 요런 거 데려가야죠. 아니면 뭐 입스위치 이프렌이 됐든 뭐 빌바오 승이 됐든 고배당 노릴 거면은 사실 뭐 무나 핸디무 요런 식으로 노려야 된다 라고 보여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할게요. 어차피 질문 뭐 나가시기 전에 추천만 한 번씩 부탁드리고 질문은 얘기를 하더라도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원래 이제 질문들을 잘 안 하시니까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기 보시고 뭐 유튜브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적중하시길 바랄게요.